앞날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문화 가정도 지금 거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되게 맞벌이하게 되니까 병원을 잘 못 가게 되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되니까 산전 출혈 같은 게 무리하게 되니까 그런 게 올 수 있고. 근데 이주 여성 경우에는 그런 합병증 같은 거는 높은 걸로 나왔어요. 아, 네. 베트남에서 이제 온 분이 아기 낳고 나서 칼을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요. 왜냐 귀신을 쫓는다고 애기한테 오지 말라고. 그걸 시어머니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 있네요. 국립중앙의료원 정우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께 한 간단한 인사 한마디. 저 국립중앙의료원의 여성건강센터를 맡고 있는 정의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그 이주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은 우리나라에 정착 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가임기 여성으로 전체 인구의 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의 건강 수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 이슈 중 하나인데요. 한국 여성에 비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권 이주 여성의 고위험 신생아 출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입니다.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의 출산은 영양 상태, 생활 습관, 산전 관리 등 산모의 전반적인 건강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시아권 이주 여성의 임신 기간 건강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환경 적응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까지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주 여성들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다문화 센터가 있죠. 네. 이곳에서는 이 이주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보통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죠. 그분들은 어느 쪽에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의료보험 카드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배우자나 그다음에 가족들, 한국에 있는 그다음에 아들들, 하지만은 뭐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을 줄 수 없고 일정한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인지 직계 가족인 배우자인지, 하지만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끔 좀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조금 부족해갖고 좀 힘든 경우가 많지만, 자식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경우에 입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이 없는 그런 이제 이주 여성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자, 오늘 이제 임신 출산에 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신 회장님, 네. 요즘에는 그 다문화 가정에서도 출산율이 네. 이런저런 그렇게 높지는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간혹 이런 그 상담을 받고 있어요. 부인은 출산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출산을 반대한다. 그래 이제 이렇게 그 동남아 쪽에 이렇게 보면 출산을 장년은 아니지만 임신한 아이를 낙태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여성들은 출산을 하고자 하지만 남편들의 반대는 이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에 어떻게 기를 것이며
앞으로 교육비 감당을 어떻게 할래 이제 걱정이 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은 지금 2017년 말 통계를 봐도 5.2%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그 비중이 이제 큰 것처럼 보이나 요즘 보면은 이러한 그 앞날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문화 가정도 지금 거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출산 육아 걱정이 뭐 한국에 살면 우리 국민들만이나 이 다문화 가정이나 똑같죠.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근데 참 야마구치 선생님은 한국에서 아이 낳으셨죠? 네, 3명 났어요. 아이고 애국하신 거네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뭐 초등학교 때는요. 대학병원에서 났는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일본어로 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주셔서 그 한마디가 되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근데 셋째 때는요, 그 거꾸로 돼 있었어요, 아기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수술을 절대로 안 하고 싶어서 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런 저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 네네. 예, 조상원인가요? 예, 예, 조상원. 거기에 가서 또 천상으로 들어갔는데도 병원에서 또 수술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할머니 계시는 곳에서 아기 낳았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 둘이밖에 없었거든요. 네. 둘이밖에 없어서 할머니가 좀 주무실 때 제가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를 깨워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요. 조금 약간 그런 경우에 조금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 병원에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는데 네. 그런 네.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이 이제 출산 문화가 아무래도 병원 쪽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나희 사님도 한국에서 임신 출산 겪으시면서 조금 당황하셨다면서요? 몇 개월 동안 울었어요. 예? 오해요? 아, 지금 웃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그 산부인과 가니까 자꾸 선생님이 애가 너무 밑에 있대요. 아. 그래서 아마 출산 못할 것 같다. 아이고. 중간에 뭐 잘 못할 것 같다. 계속 겁을 줘가지고 이 검사 저 검사 진짜 병원도 더욱더 자주 다니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거기 한 번 갔다 오면은 울었어요. 마지막 받은 검사는 또 당 수치 검사였는데 또 높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울고 결국에는 임신 6개월 때 러시아 갔어요. 저도 겁이 났어요, 사실은.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할머니랑 둘이서 날 수 있는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어를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갔어요. 근데 러시아 가니까 막 이만한 눈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산부인과에 러시아에. 네. 저 어떡해요. 저 애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막 이만한 눈으로 막 거기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만지고 검사하고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허벅지가 좀 크고 네. 동양인 그들은 보면은 그 허벅지 이렇게 좁대요. 그래서 임신할 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임신할 때 이제 허벅지 좀 넓은 사람이면은 애가 약간 밑에 있는 거 정상이고 네. 허벅지는 접으면 약간 위로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웃으시면서 아 정상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6개월 때부터 되게 행복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체 자의 때문에 이런 일 겪었어요. 네. 아마 그러게요. 저도 처음 듣는 네. 얘기인데 아마 이제 처음에 이나이사님 진료했던 그 의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으니까 네.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사님 실제로 이렇게 신체 차이가 좀 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임신 출산에서도 영향이 있나 봐요. 충분히 영향이 있죠. 우리가 산모들 예전에 보면 한 30년 전 뭐 이렇게 진찰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초음파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라 진찰로서 잘 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애가 난산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구조가 이제 서양인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조금 틀리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고 골반 구조가 넓기 때문에 이게 넓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밑으로 좀 내려와처럼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진찰해 보면은 골반 구조 말고도 이 조산기가 있다 좀 많이 내려와 있다 생각보다 내려왔다고 다 조산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내려와 있는 거를 진찰상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더 나중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네. 경우가 많거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네. 하지만은 너무 일부 선생님들이 겁을 너무 많이 주면은 산모들은 2배로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면은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의료사고란 것도 많이 있고 예전에는 의료시혜라고 해갖고 그냥 잘 놔도 특별한 문제 없으면 고맙습니다. 특별한 문제 있어도 또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못 낳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의사가 잘못이다 그래갖고 전부 책임을 돌리고 그다음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어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라포 형성을 갖고 환자랑 보호자랑 설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면은 서로가 특별한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한 애를 출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걱정도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제 이 나이 사람처럼 더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근데 신 회장님 실제로 조금 뭐 어떤 통계 같은 것도 이주 여성분들하고 우리 네. 이제 좀 차이가 난다면서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이주 여성이 함께 이용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이주 여성들을 보면은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이 아, 있어요. 그래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그 임신 중에 그 어떤 빈혈이라든가 뭐 알레르기성 징후 또는 그 십이지장, 위궤양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출산을 했을 때 저체중아가 가끔 이렇게 좀 출산하는 것을 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러나 또 신체가 작아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보면은 또 그 어떤 여성은 작은데도 뭐 3.5kg 이렇게 큰 게 낳는 여성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거 좀 신체적인 구조도 있지만 조금 그 사회적인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주산기 영아 사망률이 매우 낮다고 예. 이제 이런 그 통계가 이제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유념할 것은 이주 여성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에 우리 내국인에 비해서 어떤 의사소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크게 두려움을 갖는 것도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야마구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용기 있는 어머니시죠. 셋째 낳으시면서. 근데 사실은 그 산모의 안정성과 아기의 그 무사한 탄생을 위해서 아마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권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네. 겪는 게 뭐 신체 차이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나이사님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도 네. 좀 부족하게 받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차이가 나고요. 사실은 그 1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대상으로 산부인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런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일단은 여성들은 출산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산전진전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결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국제 결혼 여자분들은 그 검사를 제대로 받는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주 여성 경우에는 91.7%로 91.7%. 네네네 받고요. 근데 국내 기혼 여성에 비해서 낮아요. 왜냐하면 국내 기혼 여성 경우에는 99.8 거의 100%거든요. 거의 다 네네네 거의 다 받는다는 하는 네. 거니까 일단은 이주 여성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조사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조사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임신하면은 우리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면역력이 네. 약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주 여성 경우에는 그런 합병증 같은 거는 높은 걸로 나왔어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빈혈 네. 조금 더 높게 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전 출혈, 뭐 B형 간염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조사 통해서 알게 되니까 사실은 네. 이주 여성들은 더욱더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10년 조사지만 10년 흘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안 좋아졌거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네. 사실 임신 전후 관리가 중요한 거는 뭐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산전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지역 보건소에도 빈혈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철분제 같은 걸 거의 다 지금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 분만 전에 그 산모, 임산부의 관리, 그래서 뭐 요가라든가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뭐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국가에서 임산부 관리는 사실 비상체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10년 전과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면서요. 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절대 안 와요. 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사를 하거나 우리 의료봉사도 제가 자주 가는데 농번기에 가면은 다문화 여성들이 별로 안 와요. 그걸 피해야 가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도시에도 지역마다 다 이제 많이 떨어져 살지만 되게 맞벌이하게 되니까 병원을 잘 못 가게 되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되니까 산전 출혈 같은 게 무리하게 되니까 그런 게 올 수 있고 뭐 다른 합병증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이주 여성들이 첫째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언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제일 큰 문제가 언어인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혼자 올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통하지 않으면 친구를 꼭 데리고 오든지 같이 와야 되는데 그 친구도 시간 맞춰야 되니까 서로 어렵죠.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요즘 그래서 이제 콜센터가 공짜로 이제 연결해주는 산모들이나 아닌 분들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들 해주는 게 병원마다 있지만 되게 큰 병원에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췄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나 중국어 제일 많은 하는데 그거는 의사들도 필리핀 사람 같으면은 영어를 좀 하니까 다 되는데 베트남이라든지 딴 나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동역이 없어갖고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저출산아도 낳고 애기 상태도 특히 이주여성 안 좋은 건 경제적인 문제, 통역 문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가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병원 가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하기가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 힘든데 시간도 없지 뭐 경제 사정도 없지 말도 안 통하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은데 양원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끔 들려요. 네, 그래요. 그 요즘 2월 20일 날 아기를 출산한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 벌고 모국에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신했는데 그거를 숨겨서 한 7개월까지 농장에서 하루에 네. 8시간 네, 네. 일을 하다가 초상된 거죠. 그 7개월째 이렇게 출산하게 됐는데요. 아기가 1.2kg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바로 인큐베이터 들어가다가 2월 20일 날 아기 낳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3월 2일 벌써 의료비가 3천만 원 네. 그렇게 됐대요. 근데 45일 정도 거기 있어야 되니까 엄청난 이게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아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임신 사실도 감추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 3천만 원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텐데 네. 그렇게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그런 이주 여성분들이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나요? 네, 저희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도 10년 전쯤에 이와 이제 비슷한 거였는데요. 이 여성은 아주 노산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자연분만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바로 이제 국립의료원에 여기 계시는 정우식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그 제왕절개 분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40세 중반에 그 노산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사전 조치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아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캄보디아 이 여성도 듣고 보니까
정말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사전 어떤 좀 우리가 조치를 했을 걸. 사실 7개월 만에 조산을 해서 1.2kg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의 몸조리는 또 제대로 될까 싶고. 네, 심도에서 지금. 네, 아기를 낳고 제대로 아마 자기 몸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또 이 아기도 함께 돌보아야 하는 여성의 처지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또 좀 어떤 그 좀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협력하여서 이렇게 뭔가 살려내는 그런 좀 방향이 없지는 않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도 박사님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좋지 어려운 분들, 예.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있긴 하죠. 예.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그 보험카드를 못 내는 분들은 우리나라 누구도 이제 꺼려하는 3D 직종에 일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저희들은 그쪽 분들 사정을 일반으로 아까 말한 3천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는 그게 산모도 그렇지만 아기 때문에 엄청 나왔을 겁니다. 아마 아기가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겠죠. 엄청나게 나왔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서 아까 그런 분들 배우자나 그다음에 애들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도와주지만은 무한정 예를 들어서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거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케이스는 외래 보는 것도 도와주고 하면서 1인당 한 500만 원씩 2번 정도 1000만 원까지도 도와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딴 쪽도 또 알아보면은 그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자세하게 그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문제에서 그런 분들이 도움 주면은 하고 그것이 저희 병원 자체 내에서도 펀드가 있지만은 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받는 펀드로 해서 또 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저도 걱정하는 게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불법 체류자면 무조건 잡아가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분들 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와서 그 자격증 일하는 사람들만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냥 온 사람은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한 사람 적어도 3개월 이상 일을 근무한 사람들은 직장의 CEO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제 그 서류를 받아오는데 못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CEO 입장에 불이익 받을까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의료법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 받아오는 경우에는 설득하고 직원이 전화해서 절대 문제는 되지 않고 그 환자가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겨우겨우 먹고 사는 분들 또 우리나라 3D 접종에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서류만 써주면 도움이 되고 의료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은 써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받아서 해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도움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근로자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이제 한 번씩은 꼭 이게 체류 자격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인도적 측면, 특히 의료 같은 부분은 좀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임신과 관련해서 좀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특히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하려고 왔으니까 오셔서 한 6개월이면 첫 아이를 갖는다고 해요. 네. 그거는 이제 목적 자체가 결혼이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6개월이면 이 대한민국에 적응도 안 된 상황인데 네. 대한민국에 나서 자란 여성분들도 임신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어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온지도 얼마 안 된 낯선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또 임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으로 뭐 작용을 한다 그러대요. 우리 야마구치 선생님도 좀 겪은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출산이나 그 육아에 대한 책은 일본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뭐 출산 때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근데 아기 낳고 나서 우리 일본에서는 그냥 그 아기한테 모유 줄 때 그 된장국이나 그냥 감자 뭐 그런 고구마 그런 거 먹으면 젖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시어머님께서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5끼나 그 하루에 5끼 밥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도 먹으라고 갖다 주시고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제가 원래 밥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3번이나 그렇게
한 거죠. 그 제가 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그때. 아유 어르신들. 이게 참 문화 차이가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그 힘드시겠어요. 이나 씨도 비슷한 경우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더 웃겨요. 저는 아기를 러시아에서 낳거든요. 네. 아기를 러시아 낳는데 러시아는 미역국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낳고 사실은 음식보다는 허브차 같은 게 있어요. 아. 그 모유 나오게 아, 하는 차 캐모마일. 있어요. 캐모마일 말고 캐모마일 캐모마일 말고 좀 다른 간단한 거예요?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 따로 이렇게 허브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그거 러시아에서는, 마시면 네네네 그 수유 위에서 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수유차라고. 그래서 그것만 마시면 다른 음식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거든요.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된다고 믿어요. 우리 남편은 제가 미역국을 안 먹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산물이나 이런 거 약간 알러지 겸 그 안 받아들여요 몸에서. 근데 우리 남편 러시아까지 미역을 사온 거예요. 아. 네, 네,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네. 미역국을 끓여주겠대요. 그래서 그때 이러고 막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맛있게 끓여줘가지고 처음에 네, 맛있게 네. 먹었다가 이제 남편 한국에 가서 막 마음껏 먹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이었는데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임신하면 저는 입덧이 다행히 없었는데 친구들 입덧이 있으면 고향 음식 땡긴대요. 아, 그렇겠네요. 네, 한국에 지금은 뭐 발달돼 있어도 여러 가지 나라 음식 있어도 다 고향 음식 그 맛, 그 향신료라든가 뭐 특별한 그런 네. 향이나 뭐 냄새나 그런 건강해주는 밥 같은 거. 네, 그런 네. 거 없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울고 막 네. 고향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도 사실은 큰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사실 그래도 야마우치 선생님이나 이나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먹시는 걸 억지로 먹기라도 했죠. 근데 신 회장님 사실 이주 여성분들은 못 먹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물론 미역국이 피를 맑게 해주고 산모에게 너무나 좋은 음식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본국에서 먹지 않았던 것들이어서 이제 강화도만 해도 지금 11개국 여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산후조리라든가 임신 때의 그 문화가 다 다르죠. 네, 이 다름에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나는 미역국도 못 먹었지만 너라도 배부르게 먹고 아기 젖잘 내주고 건강하게 키워라라는 건데 사실 우리 여성들은 먹지 않았던 거라서 굉장히 이게 낯설고 입맛에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 한 달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이는 게 네. 미역국 자체에 대해서 모유 분비 촉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옥시토신 분비하고 그래서 많이 먹이는데 재밌는 케이스는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식 족발을 산후에 이제 좋아하고 먹더라고. 우리가 꼬리곰탕을 먹는 그게 있다고 네. 그러더래요. 미역국 대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딱 보면은 미역국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밀캉밀캉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낙지나 뭐 번데 같은 거 보면 기절을 하고 네. 그 뜻이 그것을 억지로 먹여야 되니까 스트레스 엄청 네.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애기한테도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을 경우에는 모유 수유할 때도 문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국에서 먼저 온 여성들을 산모 도우미로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자국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가서 이제 그 몸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국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저희는 군비로 조금 이렇게 도와줘서 하는데요. 시간당 뭐 5만 원씩 하는데 이게 뭐 2주 정도, 하루 4시간. 그래도 이 여성들이 충분히 아기를 잘 키워낼 수 있어요. 근데 대책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마음을 써주면 좋겠고요. 또 각 센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저희는 해서 내 나라 내 여성으로부터 언어가 먼저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도 없어지고 이제 또 육아 정보도 얻고 내가 먼저 나와서 양육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는 신체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그런 돼지족발을 구워서 먹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그리워하는 내 나라의 산모가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와 엄마가 다 건강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시스템이 또 이제 산모 도우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아까 이제 야마구치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출산할 때 네. 모르잖아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거를 뭐 낯선 나라에서
더군다나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겪어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신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잠깐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정보를 모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된다면서요. 네, 네. 그 보통 우리 이주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6개월 만에 임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정보라든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특히 육아책 같은 거 아니면 뭐 이제 임산부 관리 같은 안내라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모국어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많이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읽을 수 있는데 가끔씩 우리 톡 채팅이 따로 있거든요. 외국인들끼리 러시아어, 러시아어 하는 그 외국인끼리 이렇게 방이 있는데 채팅방에 1000명 넘어요. 근데 거기서 질문들 보면은 이렇게 날라오는 게 좋은 복지가 이렇게 집으로 날라와요. 근데 사진 찍어서 뭐예요? 뭐예요? 이거 좀 통역해 주세요. 그런 사람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안타까워요. 정보 많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접근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고는 있는데 좋은 일이 이렇게 사무도움실 좋은 게 있는데 막상 몰라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대학병원에서도 그거 2013년도에 아기 난 사람 말을 했는데요. 뭐 중국어, 몽골어, 뭐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도 있는데 정보가 잘 안 돼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매번 신 회장님도 언어 얘기 강조하시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임신 출산에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보건소에 가보면은 이제 그 좀 언어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장 많이 와 있는 베트남 여성, 중국 여성들은 그래도 손쉽게 볼 수 있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열악하죠. 그 반면에 그런 그 보건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맡은 담당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의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 입장은 1년 농사인데 고추모를 지금 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그 보건소 담당자에 의해서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1년 농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아기는 시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지원하고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시어머님들은 설득을 돼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신분이 바뀌는구나. 너 얼른 갔다 와서 일해라지. 일하고 가라가 이제 이렇게 좀 바꾸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런 거 정책이 조금만 체계화되어서 관리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이주 여성들도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저는 제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농촌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 병원들도 농촌 지역에 잘 없어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낳을 분만을 할 시설 같은 것도 농촌은 좀 부족하다면서요. 그게 지금 뭐 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그 들리는 얘기가 그 강원도나 이제 전라도 섬지방이나 아니면 강원도 쪽 그쪽에서는 산전 진찰을 한번 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분만하는 산모들 거길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초음파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초음파도 안 하고 혈압 체크, 소변의 당 검사, 단백뇨 검사 그 상태만 보려고 그래도 매번 올 때마다 하진 않지만 초음파 그거하고 또 1시간 반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애를 가지라고 지금 저출산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애를 갖겠냐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는데 문제는 병원을 의원들은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세워갖고 하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강진에서 한번 세웠죠. 군에서 세웠다 1년 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인데 유지비나 경제 때문에 이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신회장님, 이 그 산모들이 가뜩이나 조심해야 되는데 버스로 1시간 반씩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를 낳을 때는 그럼 네. 어떻게 가야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 국가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어도 그렇게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은 이제 좀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산간뿐이 아니고요. 강화도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서울하고 50km 서울시청에서 강화가. 그런데 산모들이 버스를 타고 김포병원까지 올 때는 1시간 반 보통 걸리죠. 1시간 반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소요돼요. 차 타는 시간, 바꿔 타는 시간 계속 이러다 보면. 그리고 가서 초음파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뭐 밥 먹어야 되고 비용이 참 많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그 산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센터가 그 방문 지도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럴 때에는 그 분만 시 어렵고 이럴 때에는 정말로 119가 그 체계를 저희가 갖추면 좋겠어요. 어디 지역의 산모. 사실은 한 달 동안 태어나는 전체 아이가 20명 이쪽 저쪽이에요. 때로는 한 뭐 14명, 15명 매월 태어나는 아이가. 그렇다면은 그 몇 가정 안 되는 20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산모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상 체계화해 놓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많은 버스를 바꿔 타야 되고 택시를 부르지 않고 그 119가 바로 좀 후송을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여성이 근무하다가 저희 센터에서 양수가 터졌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천둥번개 비가 너무 쏟아지는데요. 급해서 그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고서 이제 김포병원까지 오는데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은 이 빗 속에서 저도 무서웠지만 산모가 긴장할 걸 생각해서 괜찮아요. 비가 곧 그칠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제 안정되게 하고 온다고 하지만 저는 1시간 한 20분 걸렸어요. 비가 너무 쏟아져서. 그렇죠. 그러나 예.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간단하거든요. 우리나라 인프라로. 이제 그런 안정되게 출산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여성도 다 같이 한다면 우리가 저출산 하지만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채 뭐 정말로 나아라 이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체계를 잘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기존의 인프라를 조금만 응용하면 될 것 같네요. 생각해 보면 뭐 많은 응급 환자분들이 있지만 산모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상할 수도 있고 이 맘때쯤이면 네. 필요하실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119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설 구급 때는 급한 경우에만 당연히 그런 거고 그 전에 산전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방향도 네. 이제 그것도 그래야 이제 올 수 있고 그래야 잠깐 갔다 잠깐 올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면은 지금 많은 게 시도하려는 게 이제 그 이속 버스죠. 버스 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찾아가서 혈압 제거 다 하고 체크하고 제가 봉사하는 것 중에 코피 이제 한국 국제 코피라고 한국 이제 국제 보건 의료 그쪽에서 이동용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뭐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세대가 큰 세대가 그래서 자주 그걸 이용해서 목포도 가고 뭐 횡성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되는 버스, 예를 들어서 그 초음파도 갖출 수 있는 버스를 해갖고 그쪽에 정임 들면 돌아다니는 그런 걸 버스를 만들어서 그 체크해주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불러와서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어갖고 그쪽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의사라 그런지 산부인과 의사 중에 요새 분만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 가도 큰 병원 가도 분만하는 의사가 없는데 왜냐면 제가 10몇 년 전만 해도 산부인과 의사가 270명이 배출됐어요 매년. 근데 네, 지금은 90명인데 그 중에 반도 겨우 안 될 거예요. 분만할 수 있는 산과 의사가 다른 과를 하죠. 근데 그 이유를 따지면 뭐 굉장히 많죠. 열악하고 힘들고 보수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 사고가 많거든요. 산부는.
그러면은 잘못되면 무조건 저거 하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벌어서 한 번은 메꾼다는 얘기 사람도 있고 의료사가 생기면 그리고 계속 불려다녀야 되고 법적으로. 박사님이 참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이게 정말 이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우리의 어떤 출산과 의료 시스템 자체에 그러니까 아이들 저출산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부조적으로 또 이주 여성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산전에 산모들 미리미리 진찰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때 병원 가서 통역을 어떻게 받을지 정보를 어떻게 공급을 받을지 또 필요한 시점에 이송을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들 더 나아가서 박사님은 이제 우리 의료체계 자체가 이제 분만이 많이 부족한 부분까지 많이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다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이것만은 오늘 방송하겠다는 것에 좀 빠진 것 같다. 이거 하나는 더 꼭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한 마디씩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야마구치 선생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역시 통역할 사람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등록 제도로 한다던가 좀 제도를 갖춰가지고 좀 언제든지 좀 통역 필요할 때 이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어디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는 아까도 짚었지만 이 출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견된 거라서 통역이 더 시스템을 갖추면 더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물을 들어 마시라 이런 것도 헷갈려요 항상. 내는 건지 이런 간단한 것 자체도 힘들어서 이런 거. 그러게요. 또 이나 이사님은 네, 저는 계속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어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채도 좋은 게 많은데 뭐 보건소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보건소 뭔지 보건소 자체가 있다는 거는 한 10년 전에 알았어요. 한국에 20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몰라요. 어제 아프면 보건소 있다 갈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뭘 하는 그런 시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예 특히 결혼하러 오는 그런 이주 여성 경우에는 파악이 가잖아요. 이게 뭐 회사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책자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도 돼요. 뭐 어제 아플 때 무슨 번호라든가 보건소 뭐 이런 시설이다 병원에 이렇게 그리고 딱 한 잔으로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비용도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 모국어로 만들어서 이제 결혼할 친구들한테라도 나눴으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입소문 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듣고 보건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한국에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해결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타지에서 몸 아프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거는 정말 없었으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로서 말씀 주셨는데 박사님께서도 결론을 하나 좀 내주신다면.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역 뭐 계속 연관되는 게 통역 문제가 이제 계속 그다음에 이제 사회 개개인이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중요한데 우선 간단히 좀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외국인에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대학 등이 서로 연결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 및 보건에 대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다문화란 말이 없는 그 사회가 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이 서로 융화돼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좋고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이 해버드림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쓴 글인데 나는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우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의 해버드림 중 연설 중에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랬으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은 가장 뭐 언제 들어도 꼭 와닿는 말씀이고 특히 임신 출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다 소중한 이 땅의 아이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신 회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공존의 의미 담은 그 말씀 참 좋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다문화이기 때문에 굳이 다문화라는 그런 그 언어가 없어도 우리는 함께 인격으로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이면 좋죠. 이제 두 분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통역 서비스를 했습니다. 임산부들. 이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또 이제 소강 상태인데요. 사실은 전국 218개 센터에 통번역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래서 이 시스템, 지금 있는 인프라만 우리가 잘 활용한다 해도 정말로 임신 출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이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잘 갖추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나라라는 거, 이런 임신과 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소 있는 것을 이제 늦게 아셨다. 이제 물론 우리 국가의 이제 그 불찰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지역에서 움직이는 우리 활동가들도 더 열심히 이런 그 보건소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모 도우미 체계는요. 외국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내국인 여성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제도를 갖춰가면 좋을 체계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산중에 겪는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산모도우미 훈련 체계를 국가가 좀 갖춰간다면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 복지관에서 갖춰간다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또 지자체에 있는 잉여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 제도는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그 제도화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가장 고향이 그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성의 출산 경험은 일생의 큰 기쁨이라 동시에 불안을 동반한 스트레스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람 좋은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도 친정어머니가 출산 육아를 도와주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